제가 봤을 때 그 얼바나 샴페인에서 네, 얼바나 샴페인 하셨던데 그 미국 생활 그럼 얼마 동안 하셨던 거죠? 그래서 만 5년 있었죠. 딱 박사학위 하시는 기간 동안에. 만 5년 이제 있었고 그 만 5년 동안에 이제 그 대학 다니면서 항상 의문을 가졌던 종속이 되면은 외국 자본이 제3세계 국가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 경제 발전에 이 해외 자본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따져보자. 그래서 박사 논문을 그 주제로 썼고요. 썼더니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해외 자본의 존재가 해외 자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게 이제 간단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하고 뻔한 답인데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을 남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넌 반드시 사업에 실패한다. 혹은 남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넌 반드시 사업에 성공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는 중립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냥 자원을 하나 이제 자기 돈을 갖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자기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이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잘 하면은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거고 사업을 못하면 그 빚이 이제 자기 빚더미가 되는 거고 그런 게 국가에도 뻔히 적용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 무조건 경제 발전이 안 된다든가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 무조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거 논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와서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논란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뻔한 거예요. 빌린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썼어요. 돈을 빌려서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빌린 다음에 그걸로 고속도로 닦고 항만 만들고 공장 짓고 했잖아요. 잘 쓴 거죠. 근데 다른 나라 우리가 뭐 좀 필리핀에 미안하지만 필리핀은 남의 돈을 빌려서 빌린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 주머니 채우고 민중들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한 시설을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제3세계 나쁜 독재자들이 대부분 그런 패턴을 보이잖아요. 부정부패.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생산적인 일에 안 쓰고 국민을 위해서 안 쓰고 자기 개인 주머니 채우는 일에 쓰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 자본이 어떤 효과를 낸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돈이 없으면 남의 돈을 빌려야 되는 거고 아예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안 빌리면 되는 거고 뭘 하려고 그러면 빌려서 잘 써서 돈을 벌어서 빌린 돈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나라마다 다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못하는 나라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물이 중요하다.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발전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돈을 빌리는 것까지는 제3세계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은 돈을 빌리는 것까지는 너무나 쉽게 뭐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뭐 IMF에 가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ADB에 가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뭐 IBRD에 가서 빌리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해외 무슨 무치할 펀드에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온갖 일을 하면은 그냥 돈 빌린 것까지 쉽게 돼요. 그다음에는 실제 그 돈을 빌린 목적에 맞게 아니면 뭐 변형을 해서라도 생산적인 일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이 경쟁력이 있어서 세상에 해외에 팔고 그걸 벌어서 그 돈을 빌린 돈을 갚고 이걸 해야 되는데 빌린 것까지 한 다음에 제3세계 국가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공장을 지을 때부터 빼먹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안 짓고 뭐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중간 단계 내려갈 때마다 다 빼먹고 나중에 공장은 껍데기만 남고 제대로 돌아가는 하나도 없고 이런 나라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3세계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많아요. 나라마다 다 있잖아요. 그 나라마다 근데 다 그걸 하는데 다 실패하잖아. 한국, 대만, 싱가포르 지금 홍콩 없어졌지만 홍콩 이런 나라들만 성공했어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수많은 나라들이 인도 우리보다 더 자원이 많고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발전의 잠재력으로 치면 말도 못하게 큰 나라가 그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몇십 년을 살았어요. 요새 와서 인도 경제가 좀 꿈틀거리잖아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가 없었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냈냐?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물론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뭐 아마 우리 노태정 씨 아버님도 내가 알기에는 그런 분 중에 하나인 걸로 아는데 그때 뭐 많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셨죠 네. 국민들께서. 네. 온 국민이 다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그 정신적인 어떤 의지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든 예컨대 포항제철을 짓고 뭐 현대자동차를 짓고 삼성전자를 짓고 민간 기업에서 한 거지만 국가적인 사업들이었잖아요. 다 국가가 다 끼어 있었어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리고 그 사업에서 일하는 기술자들 배출하고 그 교육 과정을 다 만들어내고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굴러와서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로 올라서는 발판이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잖아요. 경공업까지는 많은 나라들이 갑니다. 근데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우리나라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방위산업 수출을 탱크를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호주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 기반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뭐 독재자고 뭐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